도착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실감 나는 현장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사과값 1위 국가를 만들었어요. 아, 네, 네. 네, 마이크. 예. 네. 사과값? 네, 사과값 1위 국가를 만들어서 사과값 1위, 그 다음에 감자값 1위. 예, 물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요. 예. 예, 그 문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말씀드릴까요? 예, 예, 예. 일단 사실은 경제가 네, 정치나 또는 국가가 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관심과 집중력이라는 면에서 네, 네. 빵점이죠. 음, 저는. 네, 그리고 관심과 집중력 이전에 이해와 인지, 네, 상황 파악이라는 네. 점에서 최근에 사실은 대파 논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민의 예.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심판 민심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 이채양, 명주, 이종섭 장관 건 등등이 네. 있긴 의원님 하지만 마이크 때문에 요거를 예. 그쪽으로 빼서. 있긴 하지만 네, 경제, 물가 이게 굉장히 높은 차이로 1위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것을 꼭 선거가 아니라도 인지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고 선거 자체를 그런 중심으로 풀고 진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으로 몰아가잖아요. 네. 저는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이 떠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거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한계는 있긴 하지만 네. 얼마 전에 대표도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국회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이 물가는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국회에서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각각 품목에 대한 예, 관리도 해주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게 안 보이니까요. 작동이 아예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예고됐던 거잖아요. 작년에 그 사과꽃이 일찍 피었고 냉해가 와서 많은 제대로 된 저 과수를 네. 딸 수 없고 그러면 값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러면 대책을 미리 이렇게 뭐 마련했어요. 예측하고 예. 저 가격에 대한 적절한 뭐 지원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입이라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를 네. 그야말로 패키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 그런 노력 자체가 안 보였던 것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는 것.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도하 보수 언론들이 전부 대파 심판론, 민심의 심판 9일 남았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걸 보면 보니까요. 예, 그 심판 민심의 핵심이 이채양명주와 대파 경제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이고 대파 경제 예.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 이른바 이제 민생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민주당이 공약한 수강료 세액 공제 요 내용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포괄을 했더라고요. 의미 있는 정책은 진영을 가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론으로서는 뭐 맞는 얘기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저희는 괜찮습니다. 막 뛰어왔더니 예. 거기 누가 혹시 네, 좀- 물을 가지러 예, 갔습니다. 물좀 있습니다. 예. 그 일반론으로서는 맞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특히나 이제 선거의 전면에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네. 또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보면서는 정책의 내용이나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아예 내용이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예. 대통령 민생 토론회 네. 지금 몇십 번을 했나요? 24번 거의 뭐 했습니다. 전체 우리가 추산해 보니까 1000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 발표할 때마다 심지어 저게 뭐였던가요? 그 저 대학생들 저 기숙사 뭐 지원인가 하는데 그거 그런 걸 하면서 네.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건 네.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마구 던지는 식이어서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국회 이전 이런 것도 막 던졌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국회법만 고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야 이게 공부가 안 돼도 너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요 네. 뭐 저든 누구든 앉아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한두 가지 이슈를 갖고 얘기하면은 네. 요새 평소 즐겨 쓰시는 용어들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지 않을까. 내용이 너무 없어요. 콘텐츠가 너무 빈약하다.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을 할 만한 어떤 그건 공부가 안 아닌 되어 것 같아요. 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음. 그런 정책이나 네. 민생에 대한 내용 이런 걸 모르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사전 투표가 5일, 6일 이제 양일 다가오는데요. 그 민주당이 이른바 후보 리스크가 조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뭐 민주당은 아니지만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후보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 의문도 좀 드는데 여하튼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자면 양문석 후보, 공영훈 후보, 양부남 후보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에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본인들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당 소속의 후보들이 어떤 이유로건 어떤 내용이든 간에 네. 국민들께 이제 이건 좀 뭐지? 하는 우려할 만한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당의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셨으니까 네.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세종갑이나 네. 또는 이제 강북에서 우리 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명백히 사전에 파악이 안 됐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알면서 네. 내용을 당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이 됐거나 예. 누락이 된 걸 예, 말씀하시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당이 공천을 취소하는 걸 포함한 강력한 입장을 취해 왔고요. 네. 다만 현재 지금 제기되는 경우의 문제, 뭐 공영훈 후보라든가 네. 또는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네. 그게 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빼먹어버린 네. 그러니까 누락시킨 경우에는 첫째 해당하지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예. 두 번째로는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거는 위법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고 네. 언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의 문제 제기를 제기하는 측에서도 요거는 요런 대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근거 있게 제시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선거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제기되는 쟁점들이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이거는 일단은 가야 될 사안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거가 임박해 있고 지금 당장 네. 뭐 다른 한 가지만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네. 가령 양문석 후보군 같은 경우에 동작에 지금 김병기 의원의 상대로 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예. 장진영 후보 같은 예. 경우는 지금 보고된 그러니까 종합 예.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이라면은 이른바 누락 네. 또는 재산 신고가 선관위 제출한 것이 틀려서 그것을 사후 수정, 네. 문제 제기 받고 사후 수정 이런 등등이 예. 오히려 케이스는 양문석 후보하고 비슷한데 오히려 딱 명확하게 그거는 누락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가 돼 있어서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후보건 예.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건 설명을 해야 되는 네. 사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양문석 후보건과 이렇게 딱 아주 유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대등하게 적어도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자녀 어떤 대출과 관련된 논란이 있고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하필이면 그 김건희 여사의
가족 땅이 있는 그곳에 개발을 네. 해서 마트를 지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 의혹이 좀 있는 것 같고 장진영 후보 본인 입장에서는 문제 없는 합법적인 투자였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과열 혼탁 이런 분위기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정상 범주 안에서 선거 캠페인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양당 공이 평가할 때. 글쎄 과열 혼탁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과거에 네. 우리가 그런 고무신 선거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의 과열 혼탁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네. 보고요. 근데 선거 기간 중에 선거를 지휘하는 공식적인 지도부가 네. 작심을 하고 내놓고 막말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 케이스 네. 같은 경우는 근자에 별로 보기 어려웠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는 조금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약이 실종된 선거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문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발표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를 봤더니 그 서울의 중도층 가운데 아파트 100채 중에 중위권 소득자가 살 수 있는 것은 6채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어떻게 바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56분. 56분. 제가 10시부터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선대위 끝으로 회의에 제가 가야 돼서요. 투표 참여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 현재의 상승 추세라든가 심판 민심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체감하는 민심은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수치로도 나타나지만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만 이것은 현실이 되기 때문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당 백석 붕괴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 가능성이 몇 %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그냥 과잉엄살 아닌가 싶어요. 네. 과잉 엄살이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